결론부터 빨리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린 바쁘니까. 오늘의 주제는 아프간 난민 사태입니다. 추산된 난민만 200만 명에 달합니다. 미국이 먼저 도움의 손길을 요청했고 국내에서도 난민 수용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문화 의식이 약한 한국에서 난민 이슈는 첨예합니다. 2018년 제주 난민 때 대통령이 곧바로 입장을 밝히지 못한 이유도 그 때문이죠. 인도주의적인 입장과 현실적 갈등이 공존하는 난민 이슈. 우리는 이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뉴스봉이 본질을 파헤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주도의 예멘인 문제와 관련해 현황 파악을 지시했다. 제주도에 비자 없이 들어올 수 없는 나라가 있는데 무사증 입국 구역국가 11개국에 지난 1일부터 예멘을 추가한 상태다. 현재 예멘 난민이 들어와 있고 더는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다. 대통령께서 찬성도 반대도 아닌 모호한 태도로 일관하면서 사회적 우려와 갈등만 더 증폭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대통령께서 분명한 입장을 밝혀주셔야 할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2018년 초부터 제주도에 난민이 들어왔지만 정부는 당시 적극적이지 않았습니다. 당시 리얼미터 조사에 따르면 난민 수용 반대 여론이 49%로 찬성 39%보다 많았습니다. 그러나 난민법 폐지 국민청원에는 70만 명이 넘게 동의했죠. 당시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난민 문제는 대통령의 업무다. 국가적 차원에서 결정해야 한다. 대통령이 직접 관심을 갖고 법무부와 행정자치부, 기재부 차원에서 대응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이죠. 앞서 청와대는 난민들에게 식료품과 의료 지원 등을 제공하고 제주도의 치안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순찰을 강화하고 범죄 예방에 집중적으로 나서 불필요한 충돌이나 잡음을 방지하고 있다. 제주 지역 도민을 중심으로 걱정과 우려가 나오고 있지 않나. 실제로 예멘 난민들이 위험한지와 관계없이 정부가 할 수 있는 조치를 하는 것이다. 난민 이슈가 불거지자 여론은 급속도로 악화됐습니다. 2018년 8월 중앙일보 여론조사에 따르면 난민 수용에 찬성 35.8%, 반대가 61.1%였습니다. 당시 박상기 법무장관은 허위 난민 입국 심사를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난민 신청 시 SNS 계정 제출 의무화, 박해 사유 엄정 심사 등입니다. 인권단체들은 난민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한다며 비판했고요. 민주당이 아프간 난민 보호 촉구 결의안을 내긴 했지만 난민 수용은 신중한 입장입니다. 특히 한국을 비롯한 미군 기지에 난민 수용 뉴스가 나오자 다른 온도차를 보였죠. 이건 전혀 논의된 바가 없고 그리고 그게 과연 적절한지에 대해서 의문이고 인접 국가로 가는 수밖에 없지 않겠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야당이 난민 수용에 적극적입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과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가 제일 먼저 난민 수용을 말했습니다. 심지어 국민의힘도 같은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인도적 차원에서 아프간 난민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2018년 자유한국당이 국민의 안전이 우선이라며 난민법 폐지 법안을 발의한 것과는 비교됩니다. 한 남성이 손을 뻗어 아기를 들어 올립니다. 작은 몸, 목조차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아기는 미군의 손에 매달려 아슬아슬하게 철조망을 넘습니다. 공항 안팎을 나누는 경계는 아프간인에겐 삶과 죽음의 갈림길입니다. 어린아이를 손에서 손으로 옮기고 경계 너머로 밀어 넣습니다. 한 영국 장교는 내 아기만이라도 살려달라고 외치며 아기를 던졌고 아기 몇몇은 철조망에 떨어졌다고 전했습니다. 현재로선 아프간 난민이 얼마나 올지는 모릅니다. 미군 기지에 수용해도 이들 모두가 한국에 사는 건 아니죠. 난민 신청과 승인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난민 이슈는 더욱 오래 갈 겁니다. 월남전이 1975년에 끝났지만 보수피플은 20년 가까이 떠돌았습니다. 그러다 무작정 한국에 올 수도 있고요. 2018년 예멘 난민처럼 말입니다. 어제 도착한 1차 입국자는 생후 한 달 된 갓난아기 등 10살 이하 어린이 180여 명을 포함해 모두 378명입니다. 나머지 13명을 태운 군 수송기도 오늘 오후 인천공항에 도착합니다. 신원이 확실하고 그간 우리 정부의 아프간 재건 활동을 도운 만큼 정부는 취업이 자유로운 장기 체류 자격을 부여할 예정입니다. 대한민국이 유엔 난민 협약에 가입한 지 30년 됐습니다. 하지만 난민 인정률은 3.5%입니다. 세계 평균은 그 10배인 37%고요. 우리는 오랫동안 단일 민족이라는 신화 속에 살았습니다. 그 탓에 다른 것은 틀린 것이라는 이분법적 세계관을 갖기 쉽습니다. 문제는 요즘의 정치권이 흑백 논리를 더욱 부추긴다는 겁니다. 특히 현 정권은 인권과 평화를 외치면서
사회 피살 공무원은 외면하고 야당은 국정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검찰 개혁으로 정권 수사 검사들을 내치고 이제는 비판적 언론에 재갈을 물립니다. 같은 편은 한없이 봐주고 나와 다르면 배척하는 피하 구분이 우리 사회를 갉아먹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다 말로만 인도주의를 내세우는 것도 문제입니다. 실제하는 갈등과 혼란을 무시한 채 정치적 올바름만 강요해선 안 됩니다. 인권과 평화에 대한 진실한 자세, 국민과 소통하는 노력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거죠. 우리가 국제사회의 역할을 충실히 해야만 진짜 선진국이 될 수 있습니다. 가짜로 막힌 속을 진짜로 뻥 뚫어드립니다.